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미국 제조업이 부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산업은 어떻게 재편이 될까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 오늘 심층 진단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윤정선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불과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딱 중국을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옛말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금 부활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먼저 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예, 전반적으로 좀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오바마가 이제 집권 2기 처음에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연두교에서 발표를 한 것이 어떤 제조업의 부활과 고용 창출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어떤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으로 제조업을 이제 가장 좋은 산업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어떤 법제 개편이나 어떤 에너지 시장을 통한 그런 어떤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함께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조업의 부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조업의 부활에서 가장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할 게 바로 신흥국들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이제 2010년에 2불에서 2015년 4.5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22불에서 2015년에 26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평균 임금 성장률을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7% 임금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로 낮은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어떤 이런 임금 상승률이 좀 미국이 아직은 높지만은 어떤 선진 인프라의 그런 제조 시설 그리고 지적 재산권 침해라든지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런 유통 비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간당 생산성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임금만으로는 비교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예. 네. 그렇다면 미국의 제조업 어떤 방향과 형태로 부활을 해서 어떻게 나아갈까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기존과는. 예, 지금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있지만 산업이 상당히 빨리 변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도 상당히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되지 못한 기업들은 쉽게 도태되고 마는 게 현실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기업의 변화에 그렇게 대응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쉽게 이제 예를 드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떤 아이튠즈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가지고 스마트폰의 판도를 변화시켰고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도 2차 전지 이 산업을 자동차에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어떤 전기차의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많이 들으셨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MS를 낮게 가지고 가고 있었지만은 어떤 이런 킬러 하드웨어 스펙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MS 1위를 이렇게 탈환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기업의 산업이 변화되는 것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제 예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떤 핵심 기술 분야를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어떤 제조업의 효율화 그리고 어떤 소재 혁신 그리고 3D 프린터 같은 제조 혁신의 변화 그리고 IT 산업과 융합 같은 그런 신융합 산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생산해내는 제품만 보더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효율화, 소재 혁신, 제조 방식의 전환 등을 쓰면서 이렇게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하나하나씩 또 짚어보겠습니다. 효율화와 소재 혁신 키워드에서는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어떤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효율화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용 절감입니다. 자동화 시설을 많이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사람이 하던 수작업의 어떤 일들을 이제 로봇화 시키고 이제 차세대 제조업에서는 이 로봇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가속도 센서라든지 어떤 온습도 센서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센서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센서들이 또 자동화 공정에 접목이 되면서 무인 공정이 훨씬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 GE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GE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패드를 통해서 그 어떤 제조업의 그 공정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열이 상당히 많이 가해졌거나 어떤 뭐 불량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아이패드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생산 공정 효율에 뭐 가장 앞서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재 혁신의 경우에는 만약에 신소재가 나오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어떤 제품에서 상당히 그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폴리실리콘이 고순도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그 태양광 발전 효율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네. 그 삼성전자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같은 맥락인데 어떤 그 플렉시블 그 디스플레이를 만듦으로써 상당히 또 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 것이 제조업 방식의 전환 그리고 신융합 산업인데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예, 뭐 미래 10대 기술 그리고 제3의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로 많이 3D 프린터가 많이 좀 이슈가 예, 됐었는데요. 그렇죠. 예, 3D 프린터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어떤 제조 방식이 과거에는 이제 모든 생산 공정이 생산 라인이 다 있었어야 되는데 3D 프린터가 출현을 함으로써 1인 제조업 시대가 열리고 이제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또 생산이 되게 되는데요. 뭐 이미 포드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실린더를 제작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 터빈을 3D 프린터로 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밖에도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또 권총도 만들어서 좀 이슈가 되긴 했었죠. 이런 어떤 제조 방식의 전환이 상당히 또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신융합 산업에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와 자동차의 융합, 그리고 구글 무인 자동차 같이 어떤 자동차와 IT의 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상당히 또 신산업을 창출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지능 인터넷이죠. 이런 것들도 모든 제품에 통신 칩이 바뀌어서 이제 모든 것을 유비쿼터스 시대에 다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제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제조업을 또 다른 시각으로 또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네요. 개장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요즘에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22% 상승한 2042.88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도 역시 설 연휴를 맞이하죠. 춘절 연휴라고 해서 우리가 보다 훨씬 더 길게 쉬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 그 대표적인 예로 그 미국의 그 글로벌 신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 신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제 매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발 사이즈를 대서 약 3시간 이내에 발에 꼭 맞는 그 신발을 그 자리에서 직접 제조를 해줍니다. 3시간 이내에요? 예. 물론 그 단가는 약 한 10%에서 20% 정도 비싸지만은 소비자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제 뭐 조사가 됐는데요. 이런 예가 상당히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존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많이 못 느꼈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제조업의 패러다임은 그런 가격이나 그런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제조업의 방식의 전환이라든지 어떤 효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전개가 될 것이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이테크와 제조업이 접목된 그런 어떤 차세대 제조업을 이제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상 이제 미국 대표 제조업체 뭐 보잉이라든지 뭐 GM, 포드 같은 대표 업체가 상당히 앞으로도 좀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센서와 공장 자동화 관련 업체들 미국에서는 GE나 락웰 같은 기업들과 일본에서는 뭐 키엔스나 옴론 이런 센서 업체들을 상당히 좀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3D 시스템즈, 스트라터시스 같은 3D 프린터 업체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융합 산업에서는 역시나 지금 융합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 꾸준한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투자를 할 때에는 지금 이 시점에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펼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또 해안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많은 기업들 저희가 또 화면으로 알려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리포트도 나온다고 하니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윤정선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